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자연치유 건강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상영철입니다. 오늘은요, 5번째 이야기죠. 암 진단 후 마음관리법, 종양심리, 마음테라피 5번째 이야기인데,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암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자신한테 상냥한 그런 삶을 살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누구든지 다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아마 터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여튼 오늘은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의 답을 찾을 때는 그 종양심리학자나 어떤 칼 사이먼튼 같은 이런 분들이 답을 찾을 때는 이런 의문으로부터 항상 시작을 하게 돼요. 똑같은 진단 받았는데 나이도 병도 체격도 유사하다, 신체 조건도 유사하다. 그런데 똑같은 진료를 받았고 표준의학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점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점점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차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종양심리 마음테라피라고 했잖아요. 네. 하여튼 특히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이 사이먼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 종양심리 마음테라피를 처음에 만드실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 누구한테 배웠냐면 말 그대로 환자한테 배운 거예요. 살아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분들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살아오는 사람의 공통점이네요. 놀랍게도 희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잖아요. 7가지 부정적 감정이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가 절망감이었잖아요. 희망의 반대, 절망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오더라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살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뭔가 보람이라고 할까요? 살아가는 보람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루고 싶은 막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암을 치료하려고 집착하고 막 욕심내고 병원 가서 막 어떻게 막 더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보람이랄까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오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여튼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삶에 의욕이 있는 이런 환자들이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공통점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배웠었잖아요. 벌써 1, 2, 3, 4편에 쭉 우리가 다 배운 것이지만은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휩싸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자책, 우울감, 외로움 같은 이런 감정들에 쉽게 매몰돼 버리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탐진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욕심과 분노와 집착에 막 그냥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상태가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음의 난민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상태가 더 악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마음 둘 곳이 없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희망의 마음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발기하면서 살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희망을 가지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발기암 환자가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말기암이 막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종양 테라피가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런 학문이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 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희망을 가져보세요, 하면 여러분 희망이 가져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표준 의료라고 하는 그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항암제 같은 것을 사용할 때죠. 이때에 표현하는 언어들이 희망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몇 개월 정도 살 확률이, 여러분들 이 치료가 5년 이상 생존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특히 췌장암 같은, 특히 유방암, 3중 음성 유방암 1년 정도 살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다른 암들도 다 비슷하죠. 뭐 전이 되고 말기로 들어가면은 살 확률이 몇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이제 뭐 6개월 이내에 남으면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이 질이 힘들어지니까 집에서 그냥 좀 편히 쉬셔라. 이런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표준의학 수술을 하시거나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암과 친구가 돼서 그냥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암과 친구가 돼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희망이 생길까요? 또 여러분들 막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이 강의 듣고서 희망을 가지세요. 막 희망을 가지라니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왜 이렇게 막 절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표준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말기암 환자나 환자의 그 보호자들한테 희망을 주지 말라고 학교에서는 배우고 있어요. 왜 의사가 희망을 가지라고 한다고 해서 희망이 갖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희망을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해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여러분 스스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새겨보셔야 돼요. 희망이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기암에서 돌아온 환자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누군가가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의 뜻이라는 것을, 이것을 사이먼 선생이 진료를 하면서 이 희망이라는 뜻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 믿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이먼 선생이 얻은 이 희망이라는 단어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몸은요, 마인드와 바디와 스프릿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인드, 바디, 스프릿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바디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도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릴렉스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이 구조를, 또 흐름을, 우리 마음의 정신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표준의학적인 개념으로 세포의 덩어리, 신체 덩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 통계, 당신 12개월밖에 살 수가 없어. 당신 한 6개월, 많이 살아야 12개월 살 거야. 당신 빠르면은 뭐 6개월 안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표준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로 세포를, 즉 바디를 치료했을 때 이때의
통계 확률이라는 거예요. 즉 말기암이라고 그 진단을 내린 것 자체도 바디를 가지고 내린 거지 마인드와 스프릿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와 스프릿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즉 신체적인 문제만을 가지고서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걸로 또 통계 확률, 항암, 방사선, 수술, 면역요법 할 거 없이 이런 걸 가지고서 세포를 치료할 확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맞을 가능성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와 스프릿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것도 치유라는 거예요. 그게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의 핵심이에요.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희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의사가 희망을 가지세요. 뭘 하세요? 라고 하는 의사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종양심리 여러분들 암과 싸우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이 표준의학을 하는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기도 해요.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 여러분들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사라고 하는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 좀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희망스럽지 않은가요? 네. 여러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종양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양심리 마음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희망을 키우는 이 첫 번째 치유가 이 희망을 키우는 이 여행을 저하고 함께 12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여행을 떠나듯이 이렇게 같이 떠나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말기암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의 공통점, 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찾아서 또 집착과 욕심으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자신에게 어떻게 상냥하게 접근을 하시면서 희망을 좀 찾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암 진단 후에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